지금 여기 나온 문제가 동경의 위치관계, 부채꼴의 호의 길이 면적 문제들이야. 그런데 자,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누구도 못 푼 친구가 없어요. 그때는 다 풀게 되는 거야. 그러니 교과서나 이런 문제들은 다 푸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안 나왔을 때 여기 친구들이 푸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몇 번 보냐면 325번을 들어갈 겁니다. 자, 말뜻을 이해한다. 자, 12등분 된 원모양의 시계가 있는데 다음 중에서 시침과 분침이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의 크기가 8분의 5파이가 되는 것은 자, 몇 번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야. 세연아, 1시하고 2시 사이는 각도가 몇 도일까? 6분의 파이가 되죠. 그지? 자, 하나의 원이 12등분이 됐기 때문에 1시간과 1시간 사이의 간격은 30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봐봐. 분침이 돌아간 만큼 시침이 돌아가네. 그지? 분침이 한 바퀴를 돌면 시침은 분침이 360도를 돌면 시침은 얼마만큼 돌아가는 거야? 30도만큼 돌아가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자, 큰 각과 시침과 분침이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의 크기가 8분의 5파이가 되는 것을 직접 찾으러 한번 가볼 겁니다. 1시 30분. 자, 1시 30분에 그림을 만약에 그려보면 자, 1시 30분이면 시침도 제가 길게 할 거예요. 자, 원래 시침은 짧은 시간인데 1시 30분 분침이 여가 있습니다. 1시 30분. 그러면 분침이 한 바퀴를 돌면 시침은 30도를 돌아가는데 분침이 절반 돌았죠. 그럼 시침은 자, 뭐가 되냐면 12시하고 1시 30분이니까 1시하고 2시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겠네. 요게 시침이야.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같겠죠. 그죠? 그러면 분점과 분침과 시침이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이면 이 각의 크기가 지금 찾아보라는 이야기야. 자, 일단 이 각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요 각이 자 90도가 되니까 바로 보이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 같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 같으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의 크기는 그냥 45도인 건 보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파이가 돼서 원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갔을 때 4시 40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 4시 40분이면 전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림을 보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림을 다 그리는데 그냥 그릴 수 있다면 바로 거기다가 하나 그려서 샤프펜필로 막 지우고 그릴 수 있다면 더 빨리 그릴 수 있으면 빨리 그리셔야 합니다. 자, 4시야. 4시인데 4시가 자, 일단 4시, 5시니까 4시니까 대충 제가 이만큼 왔다고 할게요. 요거 시침이에요. 알겠죠? 분침이 4시 40분이니까 여기가 된 거야, 지금. 자, 분침과 시침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한번 가볼 겁니다. 자, 그런데 분침이 자, 한 바퀴를 돌면 분침이 한 바퀴를 돌면 시침은 15도 30도를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분침이
자, 한 바퀴에서 몇 분의 몇을 돌아갔어요? 3분의 2만큼 돌아갔죠.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는 이 각은 30도에 대해서 3분의 2만큼 돌아갔겠네. 그러면 자, 이 각의 크기는 일단 보여. 이 각의 크기는 30, 30, 30이니까 여기는 얼마? 90도니까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있는 이 전체 각의 3분의 2만큼 돌아간 거야. 그럼 요 각은 3분의 파이에 3분의 1만큼 돌아갔겠죠. 남았겠지. 그러면 자, 6분의 파이에 분침이 3분의 1을 돌아간 만큼 시침은 30도에 대해서 3분의 2만큼 돌아간 거야. 그러면 3분의 1이 남아서 정리하면 얘는 18분의 1, 18분의 9. 그래서 얼마가 된다? 18분의 10. 그래서 18분의 10이니까 9분의 얼마? 5파이가 돌아가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동경을 다 읽어내야 해. 알았지? 자, 근데 문제가 12시 45분. 자, 12시 45분의 동경을 제가 한번 돌려보면 자, 12시 45분의 동경이니까 자, 45분 그리고 시침이 이렇게 지금 와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12시 45분에서 여기까지 벌써 90도인 건 알지? 그럼 얼마? 2분의 파이에다가 자, 45분을 돌아갔다면 얼마만큼 돌아가는 거야? 한 바퀴에 대해서 4분의 3이 돌아갔네? 그럼 여기 돌아간 게 4분의 3만큼 돌아간 거야. 자, 시침과 분침이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이야. 이 각을 구해내라는 게 아니라 요 각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각이 자, 시침과 시침 사이의 간격이 6분의 파인데 여기서 돌아가는 이 각은 12시하고 1시 사이의 각에 4분의 3만큼 돌아간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4분의 3만큼 돌아갔으니까 정리하면 2분의 파이에다가 정리하면 8분의 얼마 파이가 돼서 통분하면 8분의 5파이가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말뜻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는 각의 크기, 즉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 쪽 한번 봐보냐면 자, 329번 문제를 한번 봐볼 겁니다. 일단 28번을 먼저 볼까요? 28번 문제.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자, 봐라. 자, 이와 같은 하나의 반유림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반유림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강아지에 줄을 매달았는데 줄이 몇 미터예요? 3미터죠. 강아지가 돌아다닐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면적을 구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갈까요? 강아지가 3미터가 되니까 만약에 강아지가 일자로 계속 갔다면 이만큼 오겠네. 여가 1미터가 되면 그리고 강아지가 이렇게 갔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미터가 되면 여가 1미터가 돼야겠네. 그리고 나서 강아지가 돌아다닌다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강아지가 이렇게 돌아다니겠네. 전부 다 3m 됐나?
자, 이렇게 돌아다닐 거고, 강아지가 이제 이쪽 면을 온다면 줄이 몇 미터가 걸려 있으니까 2미터가 걸려 있으니까 강아지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이쪽 길로 다닌다면 요 길이밖에 못 다녀요. 알겠죠? 그럼 요 길이밖에 못 다닌다면 강아지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1m인 이 부채꼴의 면적을 다니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강아지가 휘어져서 다닌다면 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돼서 그림의 간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이해됐나? 그러면 자, 이 부채꼴의 면적, 자, 파란색 원으로 이루어진 부채꼴의 면적, 이게 부채꼴의 면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를 절대 안 주는 거야. 그걸 주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면적을 누가 못 구하겠어? 다 구해버렸지. 공식만 암기하면 되는데, 그지? 자, 그럼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1 R의 제곱, R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R의 제곱에 세타. 자, 정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되겠네. 그러면 300도가 돼서 3분의 얼마? 5파이. 이게 파란색 부분의 원의 부채꼴의 면적이 됩니다. 자, 이 빨간색과 노란색의 면적은 똑같겠네. 자, 그럼 빨간색의 부채꼴의 면적은 자, 2분의 1의 반지름 1이니까 R의 제곱 세타 중심각 여가 60도니까 여기는 얼마? 120도가 돼야겠네. 그럼 얼마? 3분의 2파이. 근데 이 부채꼴의 면적과 노란색의 부채꼴의 면적이 같아 틀려? 같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가 된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 얘들아, 시험 여기 봐봐. 시험 여기 잠깐만, 이런 거 안 나와 시험 문제 학교에서. 에? 알았니?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지. 호의 길이가 4 나왔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 나왔습니다. 중심각을 구해주세요. 면적을 구해주세요. 아, 그렇게 물어보겠어? 그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1번이나 2번에 나와 있겠지. 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29번 내용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는 부채꼴의 자, 호의 길이하고 면적에서 부채꼴 문제가 나오면 자, 봐라 얘들아. 반드시 반지름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가 나와야 해. 알겠지? 부채꼴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 중심각과 반지름을 모른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자체가 자, 329번 문제가 자, 이와 같은 만약에 하나의 반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반원이 주어졌는데 이때 A, B, C가 있을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얼마 나왔냐면 3분의 2파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꼴의 면적이 이 면적이 3분의 4파이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이 부채꼴의 둘레는 당연히 반지름 알아야겠네. 그리고 중심각을 알아야지 호의 길이가 나오네. 결국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찾아야겠는데 문제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우리가 줘야죠. 자, 이 부채꼴에 반지름을 R이라고 놓고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주자.
됐나? 그러면 이게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면 이 각의 크기는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하고 반지름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열림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무조건 중심각과 반지름을 줘야 해. 없으면. 자, 그러면 요거의 호의 길이 찾으면 자, 3분의 2파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자,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니까 세타 곱하기 얼마? R. 자, 그리고 나서 부채꼴의 면적.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1 R의 제곱 곱하기 세타. 중심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얼마가 된다? 3분의 4파이가 된다. 자, 제가 구해야 할 미리수가 뭡니까? 세타와 R 두 개 나왔죠? 식 두 개 나왔죠? 그리고 무조건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연립방정식을 만약에 푼다면 집어만 넣을 거예요. 제가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자, 세타를 R로 바꾼 게 낫지 R을 세타로 바꿔도 상관없네요. 그런데 자, 세타의 값은 정리하면 세타는 R로 나누면 3R분의 얼마? 2파이가 돼서 세타가 R로 표현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집어만 넣어주면 돼. 2분의 1 R의 제곱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3R분의 2파이. 그게 얼마가 된다? 이 식의 값이 3분의 4파이가 될 것이다. 됐나? 자,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한다면 여기서 정리한다면 2분의 1에 R의 제곱 자, 여기 파이 약분해버릴까요? 여기 파이가 약분되네요. 그러면 통분시켜버리면 분모는 3R분의 여기가 1이니까 3R분의 3R이 돼서 3R 마이너스 2의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당연히 여기 3 약분되고 자, 여기 R 한번 약분하고 여기 2가 대각선으로 가버리면 8 나와버리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정리하면 R이 한번 곱해지니까 3R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R은 대각선 곱해지면 얘가 8. 그래서 3R의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8은 얼마야? 0이 돼서 인수분해하면 2, 4, 마뿌가 돼서 반비름 R이 얼마 나온다? 음수가 못 나오니까 양수 2 나오네요. 자, 반비름 R이 2 나오면 반비름 R이 2가 되면 중심각은 3분의 파이가 되네요. 그래서 호의 길이하고 넓이의 값을 다 읽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중심각과 반비름 부채꼴은 중심각과 반비름이 안 주어졌으면 중심각과 반비름을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문자를 주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중심각하고 반비름이 주어지면 그건 세상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20번 문제가 자, 문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부채꼴이 있는데 두 호의 길이가 12하고 8 나왔다. 자, 부채꼴 OAB하고 그 다음에 CD 이게 5야. 자, 그런데 부채꼴의 두 호의 길이가 자, 이 호의 길이가 얼마 나왔냐면 12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자, 호의 길이 CD의 값이 얼마 나왔다? 8 나왔다. 이때 이 어두운 부분의 면적
자,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 나왔냐면 30 나왔습니다. 자, 30 나왔을 때 자, 색칠한 부분에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좀 구해내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 둘레의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어차피 10이 알고 8 아니까 얘만 알면 되겠네. 얘만. 알았지? 그럼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줘야겠네. 그래야 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가 자, 부채꼴인데 중심각과 반지름이 안 주어졌어. 주세요. 중심각은 얼마? 세타. 자, 여기에 반지름은 얼마? R1. 어차피 반지름이 각각 다를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반지름은 얼마? R2. 됐어요? 그럼 나는 어차피 R2에서 R1을 찾아야 해. 그지?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한번 가본다. 자, 보라색.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12야. 자, 12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12는 자, 중심각이 세타에다가 반지름이 R2니까 R2 곱하기 세타.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얼마? 8은 R1 세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부채꼴에 뭐가 나왔냐면 넓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놈의 넓이. 자, 이 넓이는 큰 부채꼴의 면적에서 작은 부채꼴의 면적을 빼야겠네. 자, 큰 부채꼴의 면적 2분의 1 얼마? R2의 제곱. 중심각 얼마?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에 R1의 제곱. 세타. 이게 얼마가 나왔다? 30이 나왔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미수가 몇 개야? 세타, R1, R2 세 개 나왔죠? 식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연립만 적당하게 잘해주면 나올 수 있겠죠? 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게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과 중심각이 안 주어졌으면 항상 설정을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표현을 해주려면 문자를 하나로 바꿔버려야 하니까 R2하고 R1을 전부 다 세타로 한번 바꿔버리면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자, 여기서 R2는 세타분의 얼마? 12가 되고, 자, 여기에서 R1은 세타분의 얼마? 8이야. 자, 그럼 이걸 얘가 정리한다면, 자,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에다가 R2의 제곱, 제곱하면 세타의 제곱 144. 세타는 좀 더 약분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R1의 제곱 세타의 제곱분의 64. 그리고 세타가 얼마냐면 면적 30. 자, 그러면 여기 세타 하나씩은 일단 약분이 되네요. 자, 여기 세타 하나씩은 일단 약분이 되고, 그러면 이건 내가 정리하면 약분하면 세타분의 얼마냐면 72. 얘 정리하면 세타분의 32. 이건 얼마? 30. 그러면 세타분의 얼마? 얘 40 나왔네요. 세타분의 40인데 세타하고 30하고 자리 바꿈하면 30분의 얼마가 되냐면 40이 돼서 세타는 얼마야? 3분의 4 나왔네요. 됐나? 자, 세타가 3분의 4니까, 자, 세타가 3분의 4면 12에다가 3분의 4의 역수 4분의 3이 올라가면 R2는 약분하면 얼마? 9가 나올 거고, 세타 자리에 3분의 4 올라가면 4분의 3이 되니까
R1은 얼마가 된다? 6 나오게 되겠네요. 됐니? 그러면 자 R1과 R2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호의 길이는 얼마냐면 20에다가 자 이 길이의 값 자체가 9에서 6을 빼면 이거 3 나오네요. 3 이거 3이면 6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분리는 얼마가 나온다? 26 나오겠지. 아까 내가 불러준 답이 이 답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답 맞아요? 무슨 말 뜻인지 알겠지? 이렇게 부채꼴의 소의 길이하고 면적은 항상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 쪽 한번 가냐면 31번부터 자, 337번에 일단 37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337번에서 7번까지 아마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소요된다 안 된다는 것은 아마 31번하고 33번입니다. 근데 33번은요. 31번은 모의고사 기출문제고요. 33번은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잠깐만 갈게. 네. 색칠한 부분이라는 것은 원의 일부분하고 원의 부채꼴에서 원의 부분을 빼는 거 있지. 사각형에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색칠한 부분의 면적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졸립지. 졸리면 물 한 잔 마시고 오고.
자, 31번에서 37번까지 한번 갑니다. 자, 31번에 답을 불러줄게요. 2번. 오늘 했던 부분은 뭐야? 다음 시간에 질문 안 받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31번에 2번, 32번엔 면적은 81, 세타는 2, 그리고 333번은 30파이. 그 다음에 5번, 3번, 1번, 5번. 자, 여기 한번 간다. 자, 333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아마 읽어봤는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야. 자, 반경의 길이가 30인 구위의 한 점 n에서 실의 길이가 5파인 실의 한 끝을 고정시키고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구를 한 바퀴 표면을 돌아서 한 바퀴 돌렸을 때, 자, 구의 표면에 생기는 실끝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 뜻이에요. 자, 봐봐. 나도 실 있다는 게 조금만 주면 되면 됐어. 오, 너무 많아요. 됐어요. 땡큐. 자, 간다. 내 왼손이 n이야. 오른손이 실끝이에요. 알겠죠? 오른손이 실끝이에요. 이 말이 이 뜻이야. 길이가 얘가 있는 실을 구 위에 한 점에다 딱 잡아. n을 이렇게 왼손으로 왼이야. 여기가 그래서 실끝을 잡아서 요 실끝을 내 오른손 이 검지를 잘 봐. 뺑 돌릴 거야. 뺑 돌리면 이 검지가 원을 한 방 뺑 돌겠지. 그러니 뭘 이루고 있어요? 원을 이루고 있겠죠. 그 원둘레 구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는 알아야지. 말든 이해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구가 있는데 자,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3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가 있다. 구 위에 한 점 n을 잡아라. 자, 구 위에 있는 한 점 n을 잡아서 자, 한 점 제가 오른손에다 잡았어요. 실의 길이가 5파입니다. 요 실의 길이가 5파이야. 요 왼손 끝이 뺑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때 실의 길이가 5파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실의 길이가 5파이야. 이 실을 구를 돌아서 한 바퀴 뺑 돌리겠다는 거야. 구를 한 바퀴 뺑 돌리면 이 실의 제일 끝점은 뭐가 됩니까? 이와 같은 하나의 뭘 이루고 있다? 원을 이루고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 보라색의 점선의 길이 구해내라는 거야. 보라색의 점선이 뭘 이루고 있습니까? 원을 이루고 있죠? 원둘레 구해내라겠으니까 이 보라색의 반지름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자, 보라색의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자, n을 근데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n은 왜 제일 위에다 잡아놨어요? n을 구 위에 아무 데나 잡은다 했으니까 요 말 뜻이지. 그렇게 큰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래. 봐봐. n을 이 n을 왼손이 n이야. n을 여기다 잡을게. 자,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요. 그럼 그 친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점심 아니야? 그죠? 이거 어디에다
잡든지 상관없어요. 그지? 그랬을 때, 자, 내가 꺼낼 수 있는 거, 이 그림에서 보라색의 원둘레 반지름을 좀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림 자체가 이렇게 연결하면, 자, 요 그림이 뭐가 됩니까? 부채꼴 나와버렸네요. 그죠? 부채꼴 나왔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30이야. 호의 길이가 5파이야? 그럼 당연히 중심각은 얼마가 될까요?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야 호의 길이 얘는 얼마? I세타 곱해서 5파이가 나올 거 아니야. 됐나?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점에서 요 그림을 이렇게 내리면 얘는 수직이 되겠네. 여기 몇 도예요? 30도죠. 2대 1대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의 절반이 되네. 그럼 얼마야? 반지름이 15가 되죠. 그러면 보라색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15가 되지? 그럼 원둘레니까 얼마? 2파이야. 얼마? 38. 말씀 이해되니? 그래,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 문제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절대 반지름 안 준다니까. 알겠니? 반지름하고 중심각을 준다는 것은 그 문제를 제발 맞아주세요 라고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또 모르면 31번. 자, 31번 문제는 자, 하나의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원 밖에 있는 한 점 P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습니다. 자,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이 점이 A, 이 점이 O, 이 점이 얼마? B. 자,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2세타. 자, 그림은 조금 진하고 희미하고 그런 건 없지만 이 부분의 면적과 그래서 아마 문제를 읽어보면 두 부분의 면적이라 했으니까 두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를 구해내라는 거야. 알겠죠? 무슨 문제입니까? 부채꼴의 면적 문제죠. 자, 그런데 부채꼴이 나왔는데 중심각은 나왔는데 반지름이 있어 없어? 없어. 반지름이 없으니까 반지름을 당연히 줘야 하지 않을까? 이건 접선이니까 당연히 수직이 되고 이건 R로서 이렇게 줘야겠네. 그러면 이 부채꼴의 면적은 세상 편하게 찾았네. 우리가 얼마가 되니? 2분의 1 R의 제곱 중심각 세타. 이게 부채꼴의 면적이 되네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가 될까? 요 부분의 빨강의 면적 찾아야겠네. 근데 이 빨강의 면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이 아니죠. 기본 도형이 아니니까 빨강의 면적은 바로 못 찾지. 그럼 빨강의 면적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써야 한다? 빨강의 면적은 이 삼각형의 면적에서 이 삼각형의 면적의 2배 하면 사각형의 면적이 되네. 거기서 뭐가 됩니까? 노랑의 면적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요 사각형의 면적에서 노랑 빼버리면 빨강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데 높이가 얼마야? R이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2세타니까 절반이니까 얘는 세타가 되겠네. 그럼 결국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는 R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 파란색 도형의 면적 얼마? 2분의 1 곱하기 밑변 R 높이
R 곱하기 탄젠트 세타. 자, 이게 몇 번? 2번. 사각형의 면적이네요. 이 사각형의 면적에서 뭐야? 노란색의 면적. 노란색의 면적. 요거 2가 약분되니까 세타 제곱 얼마야? 세타 R의 제곱. 요것을 빼버리면 빨강의 면적이 되네. 그러면 빨강의 면적과 노랑의 면적이 자 뭐가 되면 다시 한번 적을까요? R의 제곱 세타가 서로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러면 이것 정리하면 2 약분되니까 R의 제곱 탄젠트 세타는 자 넘어가면 2R의 제곱 세타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차피 R의 제곱은 자 반지름이 양수니까 약분이 되겠네. 그럼 내가 찾고자 세타면 탄젠트 세타가 등장하네. 얼마가 된다? 2다라고 등장을 하는 거지. 맞든 이해돼?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문제를 딱 보고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야 봐봐. 지수 로그에는 이런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그림은 삼각함수 나눔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럼 삼각함수에서 뭐 호의행위나 면적은 부채꼴의 호의행위하고 면적이 관련 안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내야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37번에 혹시 몇 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니은?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니은. 자, 코사인 세타의 4승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4승.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해되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얼마예요? 1 나왔죠? 그러니까 디귿명, 니은 명제는 당연히 맞았지. 이게 1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디귿 명제 찾으러 갑니다. 디귿 명제는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분자는 만약에 사인이야. 자,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가 몇 분의 뭐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의 역수가 들어왔네요. 얼마예요? 사인분의 얼마? 코사인.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는 얼마야? 코사인분의 사인이네. 이게 얼마다? 분자가 코사인 됐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자 여기에서 보면 요거 제가 통분시킬게요. 통분하면 얘 얼마 나와요? 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이 올라가 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제곱 플러스 이건 통분하면 코사인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네. 올라가 버리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분의 얼마야? 코사인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빠져나올 수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면 분모가 같아버리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되겠네. 그럼 당연히 약분되네요. 그럼 사인 플러스 얼마? 코사인이 들어와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명제는 틀렸죠. 그 다음에 몇 번? 미음이야. 미음. 자, 좌변 정리합니다. 자, 3에다가 사승 공식 얼마 나올까요?
자,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얼마?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얘가 되겠네. 자, 우변은 얼마냐면, 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2에다가. 자, 사인의 6승, 코사인의 6승이네요. 자, 사인의 6승은 사인의 제곱의 3승이네. 코사인의 6승은 코사인의 제곱의 3승이네. 왜 제곱 쓴지 알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것을. 그러면 정리합니다. 얼마? 코사인 제곱의 3승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괄호 열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됐나? 그럼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건 얼마야? 자,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이 하면 이거 1 나왔죠? 그럼 요거 얼마예요? 플러스 6 사코의 제곱이네?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6 사코의 제곱이네? 없어지고 요거 얼마? 1이네? 3에서 얼마? 2를 빼니까 얼마? 1. 그래서 미음 명제는 참. 자, 그 다음에 38번에서 시작을 해서 38번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 44번까지만 가세요. 38번에서 시작해서 44번까지.
44번. 한번 44번 가도 돼요? 좀 더 필요하나? 자, 답 한번 볼게요. 자, 38번에 1번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4, 2번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39번에 3번, 40번에 1번, 41번에 2번, 41번에 2번, 42번에 5번, 43번에 4번, 44번에 2번. 자, 거기서 한번 부르세요. 그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질문. 41번. 자, 41번 문제 한번 갑니다. x의 값이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고 y의 값 자체가 2 사인 세타 플러스 3이야. 자, 거기 한번 봐봐.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상가함수 문제지만 결국 뭘 구해달라겠습니까? x하고 y가 어떤 도형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네. 그럼 x하고 y랑 관계식을 꺼내야겠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야? xy 빼고 뭐가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이 있죠. 그럼 사인과 코사인을 없애버려야겠네. 근데 사인과 코사인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곱의 합은 얼마? 1. 그렇지?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넘겨서 2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얼마가 되냐면 x 플러스 1. 자, 여기에서 사인을 제가 찾으면 넘어가서 2로 나누면 2분의 y 마이너스 얼마? 3이 나옵니다. 자,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 자취를 꺼내려면 xy 관계식을 꺼내야 하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없어져야 해요. 양변을 각각 제곱을 할 겁니다. 제곱을 해서 이 식을 내가 변변 더해버리면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얼마? 1이고 우변 제곱하면 4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4에 y 마이너스 얼마? 3의 제곱 뭐예요? 원 나오죠? 그죠?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 4여서 이 도형은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취의 길이는 원둘레 구해달라는 이야기지. 반대의 길이가 2니까 2파이 r 4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42번입니다. 자, 342번은 사인의 제곱이 코사인 세타하고 같다. 사인의 제곱이 코사인 세타하고 같다. 이때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분의 얼마? 2 이때 이 주어져 있는 삼각함수 값을 계산하여라 라는 이야기죠. 일단 찾고자 한 값은 이 값이네요. 그죠? 그럼 이 값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뭔가 보게. 자, 이건 내가 정리하면 분모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네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뭐하고 같습니까? 사인의 제곱하고 같네. 올라가서 올라간 거 더하면 얼마야? 4 나오네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사인의 제곱이 뭐하고 같다겠습니까? 코사인하고 같으니까 결국 코사인분의 얼마? 4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네. 이해됐나? 그럼 내가 코사인 값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코사인 값을 찾으면 사인의 제곱은 뭐하고 같아? 제곱관계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우변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네. 그러면 넘겨버리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0 나오네. 그러면 근의 공식 쓰면 코사인 세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그때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버리면 되지.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요 시계값이 정리됐을 때 얘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지. 그지? 그 다음에 또 43번이요. 자,
343번은 탄젠트 세타 구해달라는 거네. 그러면 봐봐, 세연아. 너 사인 값 알면 코사인 값 알 수 있니? 사인 값 알면 탄젠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인 값 알면 직각삼각형 그리면 코사인 탄젠트가 다 나오지. 그죠? 상가함수 중에서는요 하나만 알면 나머지 상가함수 값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타가 더더욱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각이죠. 1사분면각이지. 그러니까 삼각함수 중에서 하나의 값만 알면 나머지 값은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인을 알면 코사인과 탄젠트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또 코사인을 알면 나머지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자, 3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거 2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얼마? 2 나왔습니다.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걸 가지고서 이걸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한다는 것은 아무나 이 주어진 조건식을 이용해서 사인이나 코사인 값만 읽어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같이 섞여 나왔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삼각함수가 나오면 가장 유명한 정리, 무조건 제곱이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자, 양변을 내가 제곱을 해버리면 자, 좌변값 자체가 좌변값 자체가 1 곱하기 자, 9 곱하기 놔두고요. 우변 전개할까요? 4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8배 코사인 세타 플러스 4가 나오겠지? 그런데 우변값 자체가 코사인에 대한 1차하고 2차가 다 나왔네. 근데 좌변에는 지금 사인 제곱 세타죠. 그럼 사인 제곱 세타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겠네. 그러면 우변으로 이항하면 얼마? 13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8 코사인 세타 그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0이어서 13과 1과 5와 1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세타가 1사분면각이죠. 1사분면각이니까 코사인은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값이 양수가 되면 직각삼각형에서 13분의 5가 되니까 여기는 12가 되겠네요. 그 탄젠트는 5분의 12가 나오지.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제곱해서 바꾸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 올림푸스에서는 양이 적어요. 문제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막 풀이고 이런 문제를 막 풀어봐야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상대할 수 있는 거야. 괜히 누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몰라서 틀리나? 그런 문제가 안 나오니까 문제지. 알았니? 자, 오늘 숙제 내줍니다. 이제 삼각함수를 거의 끝낼 텐데 (345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계산이 번거롭지만
방정식, 부등식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412까지. 자, 봐라. (345에서) 412야. 하루에 아마 봐봐 55문제에다 12 더하면 한 67분 하면 되거든요. 하루에 7, 8문제를 풀어야 할 거야. 근데 7, 8문제 풀기는 좀 쉽단 말이야. 알았지? 꼭 준비 좀 잘 해주고. 여보세요? 여기 하고